잘하고 있구먼. 안녕하세요. 털보이사 김진균입니다. 오늘은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걸려보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방아쇠 손가락 진단받고 치료받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고 개념만 설명드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면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움직일 때 이렇게 해서 딸깍 움직이고, 이게 또 피려면 또 잘 안 펴지다가 또 딸깍 펴지고,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딱 쥐어도 이게 하나가 안 구부러지고, 그리고 필 땐 또 이렇게 억지로 또 구부러졌다가 필 때는 또 안 펴져가지고 이게 또 딸깍 펴지고 해서 이게 마치 딸깍딸깍 하는 것이 방아쇠 같다고 그래서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는데요. 이 방아쇠 손가락에 생기는 원리는, 우리 힘줄이 움직이려면 이렇게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면 힘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힘줄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손바닥에 뭔가 잡아주는 게 없다면 힘줄이 이렇게 쑥 하고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줄이 길 따라서 쭉 이렇게 가라고 여기 마디에 힘줄을 중간중간 잡아주는 그런 인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밧줄을 이렇게 위에다 걸어주는, 마치 도르래 같다고 그래서 도르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도르래를 활차라고도 하는데, 그 도르래가 이 힘줄을 꽉 눌러가지고 힘줄이 움직일 때 걸려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힘줄이 매끈한데 왜 도르래가 왜 걸리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물건을 잡을 때 꽉 잡잖아요. 이렇게 꽉 잡으면 이 잡을 때 여기가 굳은 살 베기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눌리게 됩니다. 그럼 자꾸 눌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힘줄이, 그 눌리는 부위가 힘줄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두꺼워짐과 동시에 그 인대, 힘줄을 잡고 있는 인대도 두꺼워져서 힘줄이 원활하게 이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바느질 할 때 보면 중간에 매듭이 지게 되면 바느질을 이렇게 딱 떠서 쭉 당기다 보면 천에서 그게 통과를 못하고 한번 딱 걸리게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힘줄이 원활하게 못 움직이는데, 힘줄을 사실 뭐 깎아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니까 힘줄이 지나가는 길에 인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대를 느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그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손바닥에도 주사를 많이 맞는데, 그 주사 중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서 그 힘줄을 잡고 있는 인대를 늘려주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 인대를 늘려주게 되면 힘줄이 느슨해져서 그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돼서, 그래서 이거 힘줄이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줄이 부은 것도 좀 가라앉혀주고 인대도 좀 느슨하게 해주는 그런 주사를 방아쇠 손가락이 있을 때 많이 맞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그 주사를 맞으면 완치가 되느냐? 네, 그 주사가 꽤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주사 맞고 좀 쉬게 되면은 증상이 좋아지시고, 그리고 증상이 좋아져서 계속 괜찮은 분들이 많이 또 있는데요. 문제는 일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거나 맨날 망치를 잡아야 되거나 아니면 무거운 거를 자꾸 손으로 꽉 쥐고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사를 맞아도 자꾸 재발하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일하면 또 생기고, 그래서 그 문제가 되죠. 일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반복적으로 이걸 꽉 잡고 하는 운동에서도 많이 생기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엽기 같은 거를 이렇게 계속 잡고선 당기는 사람들, 우리 헬스클럽에서 웨이트 하시는 분들도 잘 올 수가 있고요.
골프 있지 않습니까? 골프 그립을 딱 잡고 계속 치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그 네 번째 손가락 여기에 자꾸 무리가 와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제일 많이 오는 게 골프에서 제일 많이 오는 그 부작용 이 방아쇠 손가락이 되겠습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은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꽤 많고요.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골프를 접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골프를 하면서도 방아쇠 손가락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주사를 간단하게 맞아보고 그리고 그립을 잡을 때 너무 꽉 잡지 않도록 하다 보면 조금 증상이 완화되고 그 뒤로 그냥 좋아지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재발하고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수술을 해서 이 손가락이 움직일 때 여기 걸리는 도르래, 그러니까 인대죠. 인대가 꽉 누르고 있는 이 인대를 여기를 이렇게 째서 인대를 그 살짝 풀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고요. 예전부터 해왔던 방법이고 수술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분 마취로 끝날 수도 있고 부분 마취 무서우시면 이제 전신 마취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수술이 좋은 수술이죠. 그런데 단점은 이 손바닥의 피부는 그 특수한 피부입니다. 우리 몸에서 발바닥하고 비슷하게 손바닥 피부는 한번 째게 되면은 아무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실밥 뽑는 거는 보통 2주 만에 뽑게 되고 그리고 다 아무는 거는 거의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쨌던 부위가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뜨끔뜨끔하고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병원에 와서 뭐 거창하게 수술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옛날부터 계속 연구를 하다가 그럼 인대 쪽을 좀 어떻게 바늘 같은 걸로 찢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냐 해서 일반 주사기 바늘로 해서 그 여기 눌리는 부위에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그 힘줄을 좀 풀어주는 그런 방법이 옛날에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방법을 쓰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교수님이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나 하고 연구를 하시다가 이런 그냥 일반 바늘로는 이 힘줄을 힘줄을 잡고 있는 인대를 잘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발명하신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 제품인데요. 이게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바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요 끝에 화살촉처럼 생겼고요. 이 바늘이 그 힘줄을 수평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힘줄을 수평하게 들어가서 여기에 그 인대가 걸리게 되고 이 걸린 인대를 이렇게 째서 그 인대를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굵기가 이 끝에 굵기가 바늘 굵기밖에 안 돼서 부분 마취만 하고 시행을 할 경우에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상처도 바늘구멍만 남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 몸에 있을 때, 우리 몸에 수술을 할 때요. 이런 데를 이렇게 째게 되면 조금을 째더라도 그 흉터는 오래 가게 되고요. 그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슷해 보이는 크기지만 그걸 짠 것이 아니라 어떤 꼬챙이, 바늘 아니면 어떤 뾰족한 그런 물체로 관통된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아뭅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 같은 경우도 뭐 수술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내시경으로 해서 그 어떤 구멍만 뚫고 하는 그런 수술이 있거든요. 그런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상처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기구의 이름이 하키 나이프라고 합니다. 하키 나이프처럼 생겨서, 하키처럼 생겨서, 하키 스틱이죠. 하키 스틱처럼 생겨서. 그래서 이 하키 나이프를 가지고 시술을 할 경우에, 시술하는 시간은 대략 한 짧으면 2, 3분, 길면 10분 이내에 끝나게 되고요. 부분 마취만 하고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외래에서 간단히 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 없고 피도 별로 안 나고요. 상처가 한 이틀이면 아물기 때문에 이틀 후에는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통증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럼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많은 선생님들이 쓰지 않으시냐? 이게 제가 해보니까요. 예전에 후배들도 가르쳐보고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전파도 해봤는데, 이게 이 방법을 익히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해도 결과가 안 좋고, 그 인대가 다 잘리질 않아서 재발을 잘 하고,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고 결국은 수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숙련이 돼서 잘 하는 편인데, 다른 원장님들도 이 하키나이프에 대해서 선전을 하시고, 그리고 이 하키나이프를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 하키나이프 당일 시술 그렇게 검색을 해서 그것만 계속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병원 겉에다가 큰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어서 그걸로 또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분들이 계시고 합니다. 직장으로 바쁜 분들이나 그 골프 하시다가 골프 약속도 계속 있는데 이 방아쇠 손가락이 심해서 일도 불편하고 생활도 불편하고 연습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그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주 이게 그러면 무조건 안전하고 좋은 것이냐? 이 시술이 굉장히 숙달된 의사들한테는 시술이 아주 좋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 시술이 하나 위험한 거는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아주 좋은데 이 새끼 손가락하고 이 엄지 손가락은 신경이 지나가는 방향이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 첫 번째하고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하고 새끼손가락 쪽은 수술이 더 안전하고 좋을 수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방법은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시술을 할 때 아주 제한된 그런 방향에서만 조심해서 한다면, 그리고 했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로 진행한다면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에서도 하키나이프 시술은 굉장히 좋은 시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키나이프, 그러니까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이 시술을 제가 반복해서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굉장히 좋은 시술이고, 이 시술에 대해서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고 나서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생기면 모를까, 일단 있는 그 방아쇠 손가락에 대해서는 완치가 되기 때문에 운동하시고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거의 없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망설이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고, 저 말고도 이 시술 굉장히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상담을 받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들 오시면 그냥 그날 진단이 돼서 이게 그냥 약간 딸깍딸깍 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굽어져서 펴지지 않거나, 이게 어떻게든 안 펴지고 그냥 간신히 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안 구부러져서 간신히 구부려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옷 입을 때도 자꾸 걸리고, 그런 아주 불편한 분들은 당일날 그냥 바로 해드리거든요.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과 그 치료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 그 간단한 시술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너무 고통을 받지 마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털보이사 김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